자, 이제 등차 수열의 합을 한번 들어가 볼게요. 등차 수열의 합. 일단 이거 합도 내용이 그렇게 안 많아요. 그래서 빨리 하고 문제를 또 이제 풀어보자고요. 등차 수열의 합. 맞나? 네, 많은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네, 맞네요. 자, 이제 등차 수열의 이제 합을 한번 구해 볼 건데, 일단 이제 뭐, 얘기를 잠깐 해보면, 이 첫 번째 항부터 두 번째 항부터 이렇게 어떤 수열들이 이렇게 나열이 돼 있잖아요. 요 나열이 되어 있는 친구들을 모조리 더했다고 했을 때 그 값을 SN이라고 하자. 이렇게 얘기 되는 겁니다. 무슨 말 이해 가죠? 그러니까 일단은 근본적으로 첫째 항부터 n번째 항까지 더했다. 요거를 수열의 합이라고 한다. 이런 얘기예요. 근데 이게 등차 수열이 됐든 등비 수열이 됐든 아니면 또 다른 어떤 수열이 되더라도 요 합이라고 하는 거를 지금 먼저 잘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되는데, 이제 일단 이 기호는 등차 수열에서만 쓰이는 기호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떤 수열의 합을 구하라는 기호니까. 그래서 얘를 또 대체하는 기호가 또 등장을 하는데 그게 시그마예요. 시그마. 수열의 합. 뒤에 쪽에 또 따로 배우죠. 그럼 먼저 이 기호를 조금 잘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되는데, 먼저 이제 근본적으로 선생님이 방금 전에 얘기한 대로 SN이 A1부터 A2까지 AN까지 더했다 라고 했기 때문에 제일 기본이 되는 거는 첫 번째, n에 만약에 1을 넣었다면 도대체 뭘까? 1을 넣었다고 하면 그럼 당연히 A1이 될 수밖에 없다. 이건 뭐 너무 당연한 얘기입니다. 너무 당연한 얘기예요. 맞죠? 그럼 만약에 Sn 플러스 1이라면 뭘까? 이거는 A1부터 AN하고 AN 플러스 1까지 더한 거다. 이해 갔죠? 너무 당연한 얘기니까. 됐나요? 그럼 만약에 Sn-1은 뭘까? 당연히 A1부터 A2까지 AN-1까지 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해 가죠? 자, 이 두 개를 바라보고서 가질 수 있는 시선이 좀 있는데, 첫 번째 항부터 n 플러스 1번째 항까지 더했지 이거잖아요. 그럼 당연한 얘기지만 여기 n에다가 0을 넣어줄 수가 없겠죠. 그럼 n에다가 1을 넣었다고 가정을 하면 얘가 A1이 등장을 하지 않죠. 요식 같은 경우에는. 맞죠? 그리고 밑에 걸 한번 바라보실래요? n에다가 만약에 1을 넣어주면 뭐가 등장하죠? S0이 등장하죠. 그래서 이 아래식 같은 경우에 넣어줄 수 있는 수는 n에 1을 넣어줄 수가 없는 겁니다. 내 말에 이해 가죠? 그러니까 너무 당연하잖아. 여기다가는 1을 넣어줄 수 있지만 이 식에다가는 1을 넣어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걸 왜 썼냐면 합과 일반항 사이의 관계에 대한 얘기를 아마 뒤에 쪽에 또 배울 텐데, Sn이라고 하는 애는 A1부터 AN까지 더한 거고, 여기다가 Sn-1을 빼주잖아요? 그럼 얘는 1부터 AN-1까지 더한 거니까 이 두 개를 빼주면 당연히 AN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죠? AN이 등장할 수밖에 없죠. 무슨 말인지 이해 가지? 그지? 근데 이때 뭐가 안 나오냐 이거예요. A1이 나올 수가 없는 거죠. 왜냐면 근본적으로 여기에 n에다가는 1을 넣어줄 수 없으니까. 그래서 항상 n이 2항부터 넣어준다라는 식이 붙고요. 근데 A를 어쨌든 구해야 되잖아요. 그럼 A를 구할 때는 반드시 S1을 통해서 구한다고 얘기를 하는데, 요 얘기도 이따가 나중에 얘기를 해줄게요. 그러니까 문제에서 주어진 조건이 두 가지의 흐름이 있어요. 일단 첫 번째 흐름은 일반항 AN을 통해서 이걸 가지고 어떤 수열의 합을 구하시오. 요게 하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흐름은 SN을 주고서 일반항을 한번 구해볼래? 이렇게 두 가지의 문제의 흐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 나오는 거는 이거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선생님이 기호를 설명하는 김에 요 얘기까지 했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지금. 그치? 그래서 먼저 첫 번째 흐름부터 얘기를 해봅시다. 자, 그럼 다시 돌아와서 일반항 AN을 통해서
SL을 한번 구해볼까? 이런 얘기거든요. 그럼 이제 일반항 AN을 통해서 구했다는 얘기는 뭐냐면 얘랑 얘랑은 다 알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 등차 수열의 합은 다른 수열하고 다르게 일정한 좀 성질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등차 수열이라는 건 간격이 일정하기 때문에 만약에 A1이 있다고 가정하면 그 다음 숫자는 A1 더하기 D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 숫자는 A1 더하기 2D로 구성되어 있다는 성질이 있어요. 근데 이쪽으로 쭉 가다 보면 어떤 수가 등장을 하냐면 AN이라는 애가 등장을 하죠. 그죠? 그럼 이 AN이라는 애의 성질은 AN에다가 D만큼 뺀 값이 AN-1이라는 걸 사실 알 수 있죠. 그 다음에 요 앞에는 AN-2D가 있을 수밖에 없죠. 자, 봐봐. D만큼 더하면 이렇게 되잖아. 그지? 맞지? D씩 일정한 간격을 가지니까. 근데 내가 지금 구하는 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합이란 말이야. 지금 바라보니까 얘랑 얘랑 더한 애가 뭐가 나와요? A1 더하기 AN이 등장을 하죠. 그리고 나서 요렇게 바라보니 당연히 똑같을 수밖에 없다. 왜? D만큼 가네? D만큼 빠지네. 이해 갔죠? 그리고 요렇게 바라보니까 어떻다? 똑같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니네가 제일 많이 하는 게 야 1부터 10까지 더해봐 라고 하면 55가 바로 나오는 게 11이 5개 있다 이렇게 보잖아요. 11이 5개. 맞죠? 이게 등차 수열의 합의의 성질에 의해서 나오는 거야. 이해 갑니까 여기까지? 그죠? 자, 그러면 얘를 일반항 SN을 구해보면 A1과 AL을 더한 애가 똑같죠, 요게. 요게 몇 개 있냐? 봤더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항의 개수가 N개가 있기 때문에 2분의 N개가 있다. 2개씩 짝지었으니까 2분의 N개가 있다. 이렇게 외워달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일단 보통 외울 때 2분의 N의 초항 더하기 마랑 이렇게도 외우고요. 맞죠? 초항 더하기 마랑 외워줘야 됩니다. 그래서 첫째 항과 마지막 번째 항을 더한 애가 2분의 N개 있다. 자, 근데 여기 절대 잊으면 안 되는 거 왜 이게 나왔다? 이렇게 더한 거랑 이렇게 더한 게 같으니까 요 식이 나온 거잖아요. 근데 간혹 가다가 맨 앞에 있는 애가 미지수가 나와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에 뭐 숫자를 줘 이렇게 임의로. 그죠? 그리고 막 항을 여기다가 뭐 한 10개 준 다음에 그죠? 몰라. 미지수가 막 또 다른 게 막 있어. 그러다가 여기가 16 있고 여기에 또 마지막으로 뭐 A10 이렇게 있다가 가정해 보자. 이 수열의 합을 구하쇼. 이렇게 나왔어. 그랬더니 애들이 어떻게 해? 얘를 막 구해. 어떻게? 얘를 이용해서. 미친 거지. 왜냐면 이렇게 더한 애는 이렇게 더한 애가 같으니까. 결국 계산하는 방법은 그냥 2분의 항의 개수 초항 더하기 마랑이랑 똑같다는 얘기예요. 요 수 2개 더한 게. 이렇게 나오는데 굳이 이거를 구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지. 수열의 합은. 그래서 요 공식을 외워줘야 된다. 요 얘기고. 자, 근데 여기서 보면 이 AN 보이시죠? 이게 우리가 말하는 일반항이 맞아요. 이 일반항 AN이 맞기 때문에 AN이 뭐예요? A1 더하기 N-1D잖아요. 그래서 얘를 이용해서 2분의 N은 여기 있는 거고 A1 2개 있네. 2A1 N-1D다. 이렇게 해서 써요. 근데 사실 선생님은 요 공식을 거의 쓰지 않습니다. 거의 쓰지 않아요. 웬만하면 초항 더하기 마랑을 구해요. 때에따라 문제에서 여기다 넣는 게 빠른 문제도 있어요. 뭐 그럴 때 가끔 쓸 수도 있긴 한데 웬만하면 그냥 첫째 항하고 마지막 번째 항을 구해서 풀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왜냐면 이제 뭐 너무 필요가 없어서 이게 그치? 어차피 똑같은 식이라서 그래서 뭐 굳이 이거를 이용해서 구하진 않는데 어쨌든 얘를 외워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자 이게 똑같은 얘기인데 등차 수열의 일반항을 구할 때 A1 더하기 N-1D라고 실제적으로 A1과 D를 구해서 넣어보면 그렇게 쓰지 않잖아요. 마찬가지로 수열의 합도 A1과 어떤 D 값을 넣었다고 하면 맞죠? 이렇게 표현하지는 않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얘를 조금 바꿔볼 건데 식을 바꿔볼 건데 일단 목표는 보시면은 얘도 함수처럼 이해를 해줘야 되는 게 어디에 들어가는 거냐면 n에다가 이게 어떤 대입을 해서 sn이 등장을 하는 거죠. 맞죠? n에다가 넣어서 등장하는 거죠. 그래서 요 식을 n에 대한
내림차순 정리를 해볼게요. n에 대한 내림차순 정리. 뭐 그게 크게 어렵진 않아. 자, SN이 2분의 D n 제곱 마이너스 2분의 dn 플러스 a1 n으로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알겠죠? 자, 여기서 이제 특징은 2분의 n에다가 여기를 곱하내기 때문에, 그죠? 상수항은 존재하지 않겠죠? 사실상. 그래서 요러한 모양이 나오는데 얘는 좀 기억을 해주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얘에 대한 등차 수열의 합일 때만 얘기하는 거예요. 모든 수열의 합은 SN으로 표현을 합니다. 근데 이제 특히나 등차 수열의 합은 n에 대한 몇 차식? 2차식이 나올 수밖에 없다. n에 대한 2차식이 나올 수밖에 없다. 등차 수열의 합은 n에 대한 2차식이 나올 수밖에 없다. 그러면 어떤 수열의 합이 일반항 AN이 아닙니다. 일반항 AN도 n에 대한 2차식이 나올 수 있어요. 그거는 등차 수열이 아닌 거죠. 맞죠? 이해 갑니까? 등차 수열의 합이 n에 대한 2차식이면 그 합은 등차 수열일 수밖에 없다. 맞아요? 그러니까 어떤 수열의 합이 n에 대한 2차식이면 그 수열은 등차 수열이다. 맞아요? 아닙니다. 아니에요. 100%는 아니에요. 왜? 여기에 플러스 뭐가 붙어야 돼요? 상수항이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조건이 붙어야 돼요. 지금 보면 n에 대한 2차식이면서 상수항이 존재하지 않죠? 그죠? n에 대한 2차식이면서 상수항이 없잖아요. n제곱 nn. 내 말 이해 갑니까? n에 대한 2차식. 상수항 없죠? 이래야 등차 수열의 합골이야. 이래야 등차 수열의 합골이야. 선생님, 그러면 n에 대한 2차식이면서 상수항이 없으면 그 수열은 등차 수열의 합이네요? 맞습니다, 그거는. 그 외에는 등차 수열의 합이 아니에요. 뭔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n에 대한 2차식이 나와. 상수항이 없어? 이거 등차 수열이네. 이러면 되는 거야. 이해 갔냐고. 그지? 이거 외워야 돼. 외워야 돼. 알고 있어야 돼. 그리고 또 두 번째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n제곱 앞에 뭐가 등장을 하죠? 요 앞에 공차가 보이는 거죠. 공차가. 2분의 공차가. 그러니까 2분의 공차니까 애들이 공차를 반으로 나눴네? 이렇게 생각하는데 맞죠? 맞는 건데 공차를 구하라고 했더니 막 2를 나눠. 그게 아니죠. 공차를 구할 거면 요 n제곱 앞에 개수에다가 2를 곱하셔야죠. 곱하셔야죠. 내 말에 이해가? 그리고 당연한 얘기지만 A1은 뭐랑 같다? S1이 같다. 다시 말하자면 개수의 합은 뭐다? A1이다. 개수의 합은 A1이다. 이런 성질이 있다. 이런 얘기죠. 얘를 외우고 있어야 됩니다. 외우고 있어야 돼. 다 외웠나? 너무 당연해? 적어 그러면. 적었어? 오케이. 지울게. 자, 적으면서 잠깐 보세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 어떤 수열의 합이 n제곱 플러스 3n 이렇게 나왔다. 어떤 수열의 합이 n제곱 플러스 3n 이렇게 나왔다. 그럼 이거 무슨 수열이다? 등차 수열의 합이다. 알겠어요? 그럼 공차는 얼마다? 2다. 2분의 1 죽여버린다. 이렇게 얘기했어, 내가. n제곱, 너무 간단해. n제곱의 개수에 곱하기 2를 하면 돼. 이게 뭐 어렵니? 뭐가 어려워? 아줌마! 어렵냐고? 뭐 어려워? n제곱에 2를 곱하면 나온다니까. 된 거야? n제곱 곱하기 2 해. 개수가 1이야? 첫 번째 항 얼마야? 4야, 4. 첫 번째 항 얼마야? 4라고. 그럼 사실은 SN을 보면 이게 바로 나와. 그러면 AN이 그냥 2n 플러스 2지 이것도 바로 나온다고 사실. 얘를 보면
얘도 바로 보이고 이걸 보면 사실 얘도 나와요. 뭔 말인지 알겠어요? 이게 두 개 왔다 갔다 합니다. 왔다 갔다 해요. 알겠죠? 자, 그러면 SN이 n제곱 플러스 4n 마이너스 2야. 이건 등차수열의 합이다 아니다? 등차수열의 합이 아닌데 등차수열의 합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요 수열 같은 경우에는 두 번째 항부터 등차수열을 이뤄요. 두 번째 항부터 등차수열을 이룹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봐봐요. 1, 1, 2, 3, 4, 5 이렇게 있다고 가정해봐. 그럼 이거 등차수열이야? 아니죠. 근데 두 번째 항부터 끊어보면 두 번째 항부터는 등차수열이죠. 그래서 이렇게 뒤에 쪽에 상수항이 붙는 애들 있죠? 요런 건 두 번째 항부터 등차수열을 이뤘다고 보시면 돼요. 됐나요, 여기까지? 그죠? 요거 푸는 거에 대해선 지금 얘기할까요, 지금? 지금 얘기할까? 근데 이게 지금 너무 당연한 얘기를 좀 하나 해볼게요. 이 SN에서 일반항 AN을 구하는 거는 요 방법밖에 없어요, 사실은. 요게 제일 기본적인 방법입니다. 요거. 알겠죠? 요 방법밖에 없어요. 근데 선생님이 아까 전에 요거 설명하면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 N항이 당연히 2항부터일 수밖에 없고 A1은 뭐를 통해서 구한다? S1을 통해서 구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알겠죠? 자, 그럼 한번 보여줄게요, 먼저. 자, 요 수열 같은 경우에는 n에다가 여기다가 1을 넣어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n에다가 1을 넣어줄 수 있겠죠. 그러면 S1을 넣어주면 1 더하기 4 빼기 2가 해서, 그죠? 3이라는 숫자가 나오더라, 이거죠? 3이라는 숫자가. 근데 SAN을 구하기 위해서 SM-1을 구하면 간단합니다. n자리에 n-1이 들어간 거니까 n-1의 제곱 4의 n-1의 마이너스 2가 되겠죠. 맞습니까? 그러면 여기다가는 1을 넣어줄 수 있다, 없다? 없죠. 그러면 이 수열과 이 수열의 합을 이용해서 짬뽕을 해서 AN을 구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n에다가 1을 넣어줄 수 없겠죠. 그러면 여기에서 얘를 이렇게 딱 빼주자. 이거예요. 빼주자. 그럼 빼주면 열심히 뭐가 계산이 나오겠지. 그치? 열심히 계산이 나옵니다. 그러면 여기서 얘를 빼면 뭐가 나온다? AN이 나올 거고, 그죠? 계산을 암산으로 하면 2n 플러스 3 이렇게 나올 거예요. 이 계산이 열심히 계산을 하면 2n 플러스 3이 나올 거예요. 그럼 여기다가 1을 넣어줄 수 있다, 없다? 없죠. 여기다 1을 넣어주면 뭐가 나와요? 5가 나오죠, 5. 근데 여기서 보니까 뭐가 나와요? 3이잖아, 3. 그럼 둘 중에 뭐가 맞아? 당연히 얘가 맞죠. 왜? 여기서 얘를 뽑았으니까. 이게 맞는 거지. 왜냐면 문제에서 이걸 준 거거든? 이건 내가 구한 거지. 이게 맞는 거야. 그래서 답을 쓸 때 AN은 2n 플러스 3 이렇게 적고 2항부터 출발한다고 적고 A1은 사실 3이야 이렇게 적어주면 돼요. 요게 얘를 계산하는 방법이에요. 일단 이해 갔죠, 여기까지? 이해 갔지? 자, 근데 생각을 해봤다 이거야. 자, 요거 있죠, 요거. 여기서 이걸 봐봐요. 얘가 마이너스 2만 없었으면 첫째 항부터 등차 수열이었죠? 근데 마이너스 2 때문에 두 번째 항부터 등차 수열이거든요? 일단 좀 짬뽕해서 생각을 해보면 맞지? 자, 근데 여기서 얘를 빼잖아요. 그러면 n의 자리에 n-1을 대입한 거기 때문에 당연한 얘기지만 뒤에 쪽의 상수항은 전혀 상관이 없는 애죠. 예를 들어서 얘가 마이너스 2든 5든 10이든 100이든 0이든 어차피 지워지죠, 얘는. 맞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자면 이 일반항 A에는 뭐가 나올 수밖에 없다? 없더라도 똑같이 나온다. 그러면 굳이 여기서 이걸 뭐하러 빼? 얘가 없다고 생각하고 구하면 되지. 나는 사실 그렇게 구했어. n제곱 앞에 2가 있지? 1이 있지? 1 곱하기 2 하면 2n이지? 1을 넣어주면 5지? 그러니까 2n 플러스 3은 기본적으로 나온다 이거야. 내 말이 이해가? 근데 있으니까 두 번째 항이면서 A1은
여기서 넣어서 구하면 된다고. 다시 정리를 해줄까? 괜찮아? 괜찮아? 이해가 잘 안 가니? 그럼 문제가 이제 또 나올 거니까 그때 좀 다시 얘기를 해볼게. 지금 선생님이 오늘 할 내용을 끝까지 다 설명했어. 이제 미친 듯이 문제만 풀면 되니까 여러분들은 등차 수열까지만 잘 마무리 해오면 돼요. 좋아, 졸리다. 졸리다, 좋아, 졸려. 네? 뭐라고요? 내일까지 숙제가 등차 수열까지 나왔죠. What? 자, 첫째 항이 마이너스 6이고 공차가 2인 등차 수열에 첫째 항부터 n항까지 합이 30일 때 n의 값을 구하시오. 이렇게 나왔죠? 자, 이런 거 이제 선생님이 초항 더하기 말항으로 쓰는 걸 잘 보세요. 이것도 풀 방법이 지금 되게 많지만 공차가 2이면서 그럼 2n이에요. 첫째 항이 마이너스 6이니까 자, 더해서 마이너스 6, 마이너스 8 적어주면 되겠죠? 일반항 구하는 거 너무 쉽죠? 맞죠? 그 다음에 첫째 항부터 n항까지의 합이 sn인데 sn은 2분의 항의 개수 맞아요? 그 다음에 초항 마이너스 6 더하기 말항 2n-8 했더니 얼마다? 30. 나는 보통 이렇게 많이 쓴다고요. 알겠죠? 2a1 더하기 n-1에 잘 안 넣고 이렇게 어차피 일반항을 바로 구할 수가 있으니까 보통 일반항을 이용해서 마지막 번째 항을 구해서 푸는 걸 선호합니다. 왜 그러냐면 공식 하나 더 외우는 게 나은 것 같아서. 자, 그래서 요거를 지금 계산을 해보면 n이 있고요, n이 있고요, 마이너스 14니까 마이너스 7이 있고요, 했더니 30이고요. 3하고 10을 곱하면 되니까 n이 10이라는 게 보이죠? 자, 이제 참고로 또 이 얘기를 좀 잠깐 하고 싶은데 등차 수열에서 일반항 항의 개수 n이라는 건 개수기 때문에 너무 당연하게도 자연수가 나와요. 그래서 니네가 일반적으로 2차 방정식처럼 계산한다든지 방정식처럼 계산하는 것보다 실제로 부정방정식 풀듯이 이런 식으로 놓고 대입해도 상관이 없어요. 자연수가 나와야 되니까. 내 말에 이해 가죠? 그래서 뭐 그거는 니네 자유긴 한데 일단 뭐 계산이 이렇다는 얘기고요. 그쵸? 뭐 넘어갈게요. 이거 뭐 별거 없어서. 내가 어쩔 수 없어. 이 문항은 내가 문항 풀이는 좀 어렵네. 확실히 문제가. 자, 첫째 항부터 n항까지의 합을 SN-TN이라고 했는데 자, A1하고 B1은 3이고 S100하고 T100을 더한 애가 1000이다 이렇게 나왔죠. 자, 여기서 지금 중요한 게 있는데 AN과 BN의 수열의 합이 SN-TN이에요. 맞죠? 그럼 SN하고 TN은 N에 대한 몇 차씩? 2차씩. TN은 N에 대한 몇 차씩? 2차씩. 그럼 두 수열을 더한 SN 더하기 TN은 N에 대한 몇 차씩? 2차씩. 그러면 KN이라는 두 개의 합이 관련된 이 수열의 KN은 무슨 수열? 등차 수열. 등차 수열. N에 대한 2차식 상수항 없고 N에 대한 2차식 상수항 없고 KN은 뭐다? 등차 수열이다. 그러면 KN을 구하려고 보니까 K100은 1000이라는 얘기죠. 1000. 근데 K100은 어떻게 구하죠? 2분의 항의 개수 초항 더하기 말항 이렇게 되겠죠? 맞죠? 그랬더니 얘가 뭐가 나왔다? 전 이렇게 나온 거죠? 그러면 100 K1 더하기 K100 이게 K가 이게 아닌데 그치? 스몰 K 있을 거야. 스몰 K K1 더하기 K100 이건 일반항을 얘기하는 거고 얘는 합을 얘기하는 거니까 그 값이 뭐가 나와요? 20 이렇게 나오죠. 그럼 K1은 뭐냐면 여기다가 1 넣고 여기다 1 넣은 거니까 S1 더하기 T1 A1 더하기 B1 이니까 뭐가 나오죠? 3이 나오고요. K100은 뭐가 나오죠?
S100 더하기 T100이죠? 아니지. A100 더하기 B100이겠죠? 요거는 A100 더하기 B100이겠죠? 됐나요? 답이 없는데. 그러네요. 뭘 잘못했지? 되게 잘한 것 같은데. 잠깐만. 저기가 오타네. 6이네요. 6. A1 더하기 B1이 6이라고 써 있어요. 그럼 답이 있죠? 14죠? 문제집에서 6이라고 써 있죠? 어떻게 했는지 이해 가죠? 자, 1256번. 자, 이거 숙제를 잘 못할 것 같은 친구들은 걱정하지 마세요. 선생님이 이제 방학이잖아요. 보충해 줄게. 그치? 걱정하지 말고, 안 되면, 그죠? 1과 12 사이에 n개의 수를 넣어서 등차 수열을 만들었더니 수열의 합이 78이라면 n과 공차 d의 값을 구하시오. 이런 말이 나왔네. 그지? 그러면 2분의 항의 개수 몇 개? 뭐라고? n 플러스 2개. 초항 더하기 마랑하면 13 했더니 뭐야? 78. 이게 뭐야? 6. n 플러스 2는 뭐야? 12. n은 뭐지? 10. 이렇게 됐네. n은 10이야. 그럼 공차는 얼마야? 1이죠, 1. 아니, 뭐야, 오늘. 아니, 진짜. 아니, 왜 그러는 거야. 자, 1262. 자, 첫째 항부터 5항까지의 합 130과 요런 것도 이제 잘 보세요. 부분합 관련된 거. 뭐 크게 어렵지는 않은데 그냥 보세요. 첫째 항부터 5항까지의 합 S5죠, S5. S5를 구하는데 2분의 항의 개수 초항 더하기 마지막 번째 항 했더니 뭐다? 130 이렇게 쓰고요. 그 다음에 첫째 항부터 10번째 항까지는 2분의 항의 개수 초항 더하기 마지막 번째 항 했더니 얼마다? 435 이렇게 나오죠? 맞죠? 그럼 첫째 항과 공차의 합을 구하라고 하니까 사실 A2를 구하는 거예요. A2를 구하시오. 이렇게 생각해도 됩니다. 자, 그러면 좀 계산을 해볼까요? 5를 나눌까요? 이렇게? 그러면 A1 더하기 A5는 나누면 얼마야? 그러니까 52네. 이렇게 나올 거고. 그 다음에 요거는 와, 58에 40, 87 나오니? A1 더하기 A10은 뭐다? 헐랭. 그러면 아래 거에다가 위에 거를 빼주면 5D는 얼마예요? 30? 맞아? D는 7이 나오는군요. 7이. 됐습니까? 근데 여기에서, 자, 여기 봐봐. 여기서 여기도 넣어도 되고요. 요거 지금 두 개가 2A3이잖아요. 그죠? A3이 26이죠? 26. 그럼 A2는 19죠? 19. 지금 첫째 항과 공차의 합을 구하죠. A1 더하기 D. 그게 A2니까 A2를 구했어. 됐지? 그러니까 뭐 푸는 방법이 무궁무진하고 요게 간격이라는 거를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인지를 하고 있으면 그죠? 계산이 되게 빨라지는 방법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실제로 등차 수열은 애들 잘 안 틀려요. 틀리면 안 되고. 등차 수열이 제일 쉬운 거니까. 이게 지금 수토일 반 애들을 똑같은 설명을 해야 되는데 그냥 틀어줄까요? 아니, 아우 귀찮아.
근데 같이 하자 그랬잖아, 내가. 이게 진도 나가는데, 앞뒤반 똑같은 거 진도 나가려고 하면 얼마나 피곤한데. TV도 틀어줘. 그러니까, 틀어주고서, 내가 봐, 임마. 이래서. 욕하겠지, 그러면. 자, 100 이하의 자연수 중에서 3으로 나누어 1이 남는 수의 합을 구하시오. 이렇게 나왔네요. 100 이하의 자연수에 이게 지금 이제 예전 같았으면 이런 것들을 다 일일이 계산을 하고 막 손가락으로 세고 3의 배수자리 뭐 4의 배수자리 이렇게 구해서 할 수밖에 없었거든요, 개수를. 근데 이제 등차 수열을 알게 됨으로써 이런 것들이 되게 가능해지는데 3으로 나누어서 나누어가 1이 남는 거는 1, 4 이렇게 갈 수밖에 없잖아요. 맞죠? 그럼 여기 잘 보시면 알겠지만 간격이 3씩 커져요, 3씩. 이해 갔죠? 그러면 공차가 3이니까 일반항 AN이 3N이 나올 수밖에 없고, 이해가? 1을 넣었을 때 1이 나와야 되니까 빼기 2란 말이죠. 됐죠? 그럼 100에 제일 가까운 수는 얼마예요? 100이죠, 100. 100이 되겠네, 100. 맞죠? 그럼 여기 쭉 가다가 100이 되겠네. 근데 이거를 이제 선생님이 왜 구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냐면, 요래야 일반항, 얘가 몇 번째 항인지 보여요. A34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일반항을 구해놔야 항의 개수가 나오고, 이제 옛날보다 훨씬 정확하게 항의 개수를 구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수열을 통해서.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럼 이제 계산을 하면 2분의 항의 개수 초항 더하기 마랑. 자, 2분의 항의 개수 초항 더하기 마랑, 2분의 항의 개수 초항 더하기 마랑, 2분의 항의 개수 초항 더하기 외워. 외우라고. 알겠니? 답은요? 2번. 네. 자, 1273번. 그리고 이제 뭐, 잠깐 얘기를 좀 더 해보면, 그 등차 수열의 합은 n에 대한 몇 차식이죠? 2차식이면서 상수항이 없으니까 사실 원점을 지나갈 수밖에 없는 2차 함수 모형이죠. 2차 함수 모형. 맞지? 근데 2차 함수랑 완전 똑같을 수는 없죠. 왜 그렇죠? 정의역이 다르죠. 2차 함수는 일반적으로 정의역이 실수 전체 구간이라면 SN은 일반항은 자연수니까 점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잘 생각해보면 2차 함수의 구간이 전체 구간에 주어졌을 때 최대값, 최소값 이런 거 구할 때는 꼭지점에서 형성이 되잖아요. 내 말이 맞죠? 이해 갔지? 근데 등차 수열의 합 같은 경우에는 꼭지점 근처에서 나올 수도 있는 거죠. 꼭지점이 될 수도 있고. 왜냐면 이제 꼭지점의 좌표가 자연수 값이라면 꼭지점에서 최대 최소가 나오는 거고, 자연수가 아니라면 그 근처에서 자연수가 되는 지점에서 최대 최소가 나오는 성질이 있습니다. 뭐 이거는 이제 그 문제는 아닐 것 같긴 한데, 잠깐 얘기를 해봤어요. 자, 첫째 항이 마이너스 35고 공차가 2인 등차 수열에서 첫째 항부터 n항까지의 합이 최소가 될 때 그 합의 최소값을 구하시오. 이렇게 나왔어요. 자, 첫째 항이 2고요. an 적을게요. 첫째 항이 마이너스 35, 공차가 2죠. 2n이고요. 마이너스 37. 할 수 있어, 없어? 너 말해, 너. 우민서. 못해? 할 수 있어? 믿음이 안 가지? 자, 합이 최소가 되는 순간에 그 합의 최소값을 구하시오. 이렇게 나왔어요. 맞습니까? 뭐 이제 일단 이제 잠깐 얘기를 해볼까요? 너무 당연한 얘기를 한번 해볼까? 자, 요 수열이 공차가 양수예요, 음수예요? 양수죠. 그럼 이 수는 점점 커지겠죠? 점점 커지는 수를 왜 더했는데 최소가 나오지? 라고 생각해 보니까 첫째 항이 마이너스 35란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너무 당연한 얘기도 음수를 더하면 작아질 수밖에 없으니까 양수를 더하기 전까지가 최소값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예요.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너무 당연한 얘기라고. 맞지? 그러면 n이 어디까지? 18까지 음수죠. n이 18까지가 음수죠.
그럼 19를 넣어주는 순간 1만큼 커지잖아요. 맞죠? 그럼 최소가 되는 최소값을 구하시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다 더하시오. 요 얘기니까 2분의 항의 개수 초항 더하기 마랑. 그죠? 300 얼마야? 324 마이너스 324. 진짜 끝나나? 너무 어려워서 못 따라가겠는 사람. 민준이 괜찮아? 김민서 괜찮니? 할만해? 일단 문제를 좀 풀어보고 혹시나 이거 너무 이해가 잘 안 간다 싶은 친구들은 얘기해서 답을 가지고 가세요. 이거 어쩔 수가 없어 지금. 알겠니? 일단은 하긴 해야 돼. 그치? 그리고 이제 부교재를 선생님이 줄게요. 정말 안 되는 친구들은. 알겠지? 그러면 따라갈게. 부교재를 반복적으로 그렇게라도 해야 되니까. 못 푸는 것보다 나으니까. 자, 등차 수열이야. 등차 수열이야. 너무 당연하게도 공차가 있고, 그죠? 일반항을 구할 수가 있는데, 지금 봐봐. 9D만큼 떨어져 있는데, 어떻게 됐어? 마이너스 27 됐지? 이해가? A12, 9D만큼 떨어져 있잖아, A1에서. 그지? 근데 간격이 9D인데 27만큼 차이 있잖아. 보이냐고, 그게. 보여, 안 보여? 보여? 모르겠어? 몰라? 알 것 같아? 그럼 D는 마이너스 3이야. 됐지? 여기가 됐지? 그러면 AN을 구할게. AN은 마이너스 3N 더하기 53이야. 이거예요. 자, 선생님이 예전에도 얘기했지만 등차 수열 같은 경우에 또는 무슨 수열이 됐든 일반항이 나오면 무서울 게 없는 거야. 이제 다 끝났어. 우리는 얘에 대해서 완벽하게 지금 이해를 하고 있다는 얘기거든. 맞지? 자, 근데 이거 보면 A부터 A30까지 더하라고 했단 말이야. 그런데 절대값을 각각에 씌웠다고? 그러면 이 수는 양수가 있고 음수가 있다는 얘기인데 마이너스 3이 공차기 때문에 점점점 작아질 거라고? 그럼 도대체 어디가 양수고 어디가 음수지? 만 파악하면 된다는 얘기잖아. 이해 갔어? 그러면 첫 번째 항은 보시다시피 50이니까 쭉 가다가 양수가 되는 순간까지를 생각해봐. 어디까지가 양수지? 17. 17번째 항인데 17번째 항을 봐봐. 뭐가 나오지? 2가 나오지? 그러면 18번째 항을 봐봐. 뭐가 나와? 마이너스 1로 내려올 거 아니야? 그럼 여기서부터는 이제 음수지. 계속 뺐을 테니까. 쭉 가다가 A30을 구해봐. 뭐가 나오지? 마이너스 90이니까. 37 나오니? 마이너스 37? 이렇게 될 거라고. 그지? 그러면 이 수열의 합을 구할 때에는 따로따로 구해주면 돼요. 다 더하지만 않으면 돼. 맞지? 왜? 절대값이니까. 그러면 요거를 더해 먼저. 그럼 2분의 뭐라고 했어? 항의 개수 몇 개? 17개. 맞아? 초항 더하기 마랑 얼마야? 52고. 자, 더하기 이거 아니야? 더하기 더해야지. 그러면 이거는 음수가 다 떨어졌지? 그럼 마이너스 1, 마이너스 4. 공차가 얼마야? 3이지 뭐. 똑같지. 그러면 2분의 항의 개수 몇 개야? 죽인다 진짜. 야, 여기서 17개 있는데 실제 12개냐? 13개. 하고 초항 더하기 마랑 이렇게 해주면 돼요. 그죠? 아우, 야, 계산이 별로다. 허리 아파. 넘어져가지고, 씨. 열받네. 오민서 말 듣고 안 타고 올걸. 자,
다음 그림과 같이 y는 x와 y는 ax-1의 교점에 오른쪽 방향으로 y축에 평행한 14개의 선분을 같은 간격으로 그었을 때 이들 중 가장 짧은 선분의 길이가 3이고 가장 긴 선분의 길이가 42가 됐다면 14개의 선분의 길이의 합을 구하라고 했어요. 근데 이게 너무 쉬워. 왜 쉬운지는 알겠지? 지금 보시면은 저 간격, 길이라는 거는 결국은 y좌표거든. y좌표의 차이지. 선생님이 직선은 무슨 수열이 될 수밖에 없다고 했어요? 등차 수열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고 했고 저 간격이 모두 한 칸씩 일정한 선분으로 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저거는 무슨 수열이다? 등차 수열의 합을 얘기한다. x좌표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y좌표의 간격이 결국은 등차 수열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아이 선생님 요거는 어떤 두 개의 직선을 뺐잖아요. 상관이 없지. 직선에서 직선을 빼게 되면 그것도 어차피 n에 대한 1차식이니까. 맞아요? 기울기가 조금 변하는 것 뿐이지. 그지? 무슨 말인지 이해 가죠? 그래서 항의 개수 몇 개요? 14개. 초항 얼마래요? 마지막 번째 항은요? 이거네요. 그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를 이해하고 바라보면 별거 없는데 그게 아니고 그냥 이게 뭐지 저게 뭐지 이러고 바라보면 너무 어려울 수밖에 없다. 자, 근데 내가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지금 봐주시면 알겠지만 1289번, 1290번 이런 문제들은 뭘로 이루어져 있어요? 2차 함수 모양으로 이루어져 있죠? 그랬더니 애들이 이걸 보고 그럼 이거는 등차 수열 그냥 합이니까 10 넣어주면 되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잘 생각해보세요. 이 두 개를 연립하면 둘 다 x제곱으로 이루어져 있으니까 x제곱이 사라집니다. 그러니까 1차식이 나와요. 맞죠? 밑에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요거는 1차식이라고 생각하고 푸는 거야. 2차식이 나왔다고 하더라도. 아유, 빠듯하구만. 지금 오늘 빠져가지고 내가 선생님이 지금 녹화를 하고 있는데, 풀다가 잘 모르겠으면 문제 푸는 건 아니더라도 개념 설명한 내용을 좀 다시 한번 들어주시면 또 기억이 나요. 그러니까 제일 좋은 건 오늘쯤 풀어줘야 돼. 이걸 내가 숙제를 다음 주로 또 밀어버리면 니네들이 또 안 풀어요. 응?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될 수 있는 한 오늘 좀 많이 풀어줬으면 좋겠고, 뭐 다 풀어라고는 말은 못하겠지만 될 수 있는 한 좀 많이 풀어보자고요. 자, 어느 공연장의 관람석은 첫째 줄에 24석이고 다음 줄에는 3석씩 늘어나 20번째 줄까지 배치되어 있다. 뭐야 이게? 공차는 3. 그죠? 항의 개수는 20개. 첫째 줄은 24. 됐지? A1은 24. 공차는 3. N은 20. 그죠? 됐죠? 일반항을 선생님은 구한다라고 얘기했어요. 3n 더하기 21. 3과 21 더해서 24가 나오게끔 구성을 많이 해요. 그죠? 이거 물론 이제 두 번째 알 때도 구할 수 있어, 바로. 그건 이제 하다 보면 아는 거니까 여기까지 쓰고. 자, 이때 S20을 구하시오. 요거니까 2분의 항의 개수 20개, 첫 번째 항 24, 마지막 번째 항. 그러니까 내가 내 얘기가 이런 얘기예요. 요거를 여기다 2A1 더하기 n-1D를 쓰는 게 아니라 여기다가 20번째 항 이렇게 구해놓고 얼마야? 60, 81 이렇게 구해놓고 한다고. 구해놓고. 그죠? 자, 1295번. 자, 이게 아까 전에 선생님이 설명한 거예요. 봐봐요. 1번. C가 0이 아니면 첫째 항부터 등차수. C가 0이면 첫째 항부터 등차수열. C가 0이면 0이 아니면 뭐야 이거. 그러네. 상수항이 없으면 첫째 항부터, 있으면 두 번째 항부터 이렇게. 자, 이게 뭐 너무 쉬우니까 빨리빨리 한번 해볼게요. 그러니까 얘를 딱 보잖아. n에 대한 몇 차식? 2차식. 상수항이 있어 없어? 없어. 이거 무슨 수열이야? 등차 수열이네. 공차를 볼까? 공차 얼마야? 6. 이렇게. 첫째 항을 볼까? A1 얼마야?
1. n제곱 앞에 공차를 반으로 나눈 애가 있으니까 우리는 공차를 구해야 되니까 곱하기 2를 하시라고. 자, 그러니까 n제곱의 개수에 곱하기 2를 해. 됐지? 그렇게 외워 그냥. n제곱에 곱하기 2를 하면 공차가 튀어나오고 a1은 1을 넣어주면 돼. 언제 저렇게 2차식이면서 상수항이 존재하지 않을 때. 됐지? 그러면 an을 구해놓고 하시라고. 이렇게 6n 빼기 5. 됐죠? A1은 나와 있고 A10은 얼마예요? 55. 됐네. 너무 쉽지? 물론 문제에 따라 좀 다르긴 한데 이렇게 푸는 방법도 있고, 두 번째는 뭐가 있냐면 n에다가 1을 넣어서 3 빼기 2, 1 A1을 구하고요. S10은 S10을 구해서 블라블라 넣어주고 S9를 넣어서 블라블라 구한 다음에 두 개를 빼서 A10을 구하는 방법도 있어요. 그죠? 그거는 뭐 여러분들이 선호하는 방식으로 해주세요. 근데 요 두 번째 방법은 어떠한 부분이 좋냐면 첫째 항부터 등차 수열이든 두 번째 항부터 등차 수열이든 이런 거를 생각하지 않고 풀어도 답이 나와요. 이런 거. 이렇게 풀면 무조건 답이 나온다는 특징이 있어요. 근데 이제 또 문제에 뭐가 있냐면 일반항을 구하라고 할 때는 이렇게 못 푸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 성질을 알고 있어야 되는 거지. 이 밑에 쪽의 문제를 하나 더 보시면은, 자, 이렇게 상수항이 있는 게 보이시죠? n제곱 플러스 n 빼기 1 보이세요? 자, 일단 선생님이 어떻게 푸는지 빨리 푸는지를 알려줄게요. 자, 보니까 n에 대한 2차식이네. 상수항 얼라류 두 번째 항부터 등차수열, 두 번째 항부터 등차수열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죠? 그래 놓고 Sn n제곱 플러스 n-1이 있을 때 여기서 1번 먼저 S1을 먼저 구해. S1 얼마야? 1, 1, 1, 1 됐지? 요게 뭐다? 요게 뭐다? A1이다. A1은 1이야. 요거를 먼저 이렇게 구해. 무조건. 그래야 실수하지 않으니까 얘를 먼저 구해. 그리고 나서 두 번째 너네는 뭘 하냐면 Sn에 n제곱 더하기 n이라고 이렇게 써줘. 왜냐면 얘랑 일반항이 똑같단 말이야. 뭐만 다르다고? 첫째 항만 다르단 말이야. 그 첫째 항만 따로 구해놓고 지우고 이렇게 적으라고. 이러면 위에 거랑 똑같아. 공차가 얼마야? 첫째 항이 얼마야? 2. 가짜죠 이거. 가짜 2. 얘하고 다르니까. 됐지? 된 거야? 그래놓고 an을 적는데 뭐라고 적어? 2n. 끝. 그래놓고 2항부터 출발하고 A1은 1 이렇게 적어주면 돼요. 됐습니까? 그죠? 자, 참고로 서술형에서 이렇게 쓰면 감점 요인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서술형에서 굉장히 얍삽하게 쓰는 방법을 시험 보기 전에 알려주니까 신경 쓰지 말고 이렇게 하세요. 그냥. 알겠지? 혹시 서술형 나왔을 때 푸는 방법 알려줄 테니까. 자, 그래서 A7 같은 경우에 여기다가 7 넣어주고 A1은 요 값을 쓰는 거예요. 됐어요? 자, 여기까지. 일단 진도는 다 나왔습니다. 오늘 숙제는 두 줄만 풀까요? 한 줄만 풀까요? 두 줄 하자, 두 줄. 그 정도는 풀 수 있어. 그러니까 왜냐면 니네 클리닉 시간에 또 풀 거잖아요. 맞죠? 클리닉 시간에 할 거 없어요. 이제 내가 클리닉 시간 딴 거 안 넣었어. 그 대신에 너네 자꾸 클리닉 빼먹으려고 하고 도망가고 이러면 클리닉 때 할 거 따로 넣을 거야. 알겠지? 뭔 말인지 알겠죠? 그렇게 합시다.